네, 안녕하세요. 까칠한 조택입니다. 오늘은 좀 다양한 파워포인트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한 번의 강의에 여러 가지 시안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파워포인트 디자인 할 때 뭐 일러스트나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도형의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안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또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도형만 있으면 되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뭐 책에서도 그렇고 강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시안을 통해서도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결국은 도형이 아니라 기획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기획이 우선되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대상이 되는 컨셉이 되는 어떤 도형이나 사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각내어서 잘라내서 그 형태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본다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방식들이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감을 하고 자신의 파워포인트 실력들을 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강의에 여러 가지의 디자인 시안들을 한번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시안은 딱 보시기에도 그냥 와이셔츠에 넥타이가 맺어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와이셔츠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넥타이를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아이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면 굉장히 쉽긴 하겠지만 나중에 뭐 응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그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들을 조금씩 특징을 나눠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그게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와이셔츠 목 부분이 어떻게 생겼지? 카라 부분은 그래 네모나게 생겼어. 좌우에 있으니까 두 개가 필요할 것 같고, 얘는 돌려줘야 되겠지, 사선 방향으로.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목 부분은 삼각형으로 뭔가 그 라인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또 형태를 잡아가 주는 거죠. 조금 안 맞는데요. 네, 일단 윤곽선은 필요 없으니까 네, 조정을 해주시고요.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 일단 배경 조금 색상을 지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와이셔츠가 흰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우기 색상은 흰색으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뒤쪽에 또는 공간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상을 달리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와이셔츠의 카라 부분, 목 부분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죠. 보다 더 명확한 경계를 위해서.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형을 감싸기 때문에 별로 이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효과를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카라 부분은 반대로 네, 대각선 왼쪽 아래로 지정을 하게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넥타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면 그 매듭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기본 도형에서 그것들과 좀 비슷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쭉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엔 이 오각형이 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각형을 삽입해 주고요.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거에 맞게, 또는 배치 순서를 뒤쪽으로 배치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길게 늘어뜨려진 부분들은 넥타이가 보통
위쪽은 폭이 좁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모양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기본 도형은 사다리꼴 모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 타이의 아래쪽 부분은 삼각형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얘를 복사해서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잡히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조금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파워포인트에선 테두리 선, 외곽선을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뭐 디자인을 할 때 외곽선을 없애기는 하지만 조금 각진 도형을 둥글게 처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외곽선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방법은 두께를 완전히 늘려주세요. 네. 그리고 연결점의 종류를 원형으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기존보다 둥글게 변화한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그냥 1로 변경을 해보시면 조금 더 둥글게 외곽선이 표현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마 책에서는 제가 뭐 한 30포인트 뭐 이 정도까지만 확 늘려놨을 텐데 그게 이제 값이 늘어날수록 더 둥글게 표현되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좀 적당하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조정을 해주시고요. 다만 외곽선의 두께 자체 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 전체적인 개체의 크기들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하고 동일한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카라 부분이 조금 앞쪽으로 표현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맨 뒤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근데 좀 심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계가 명확해야 되고 내가 파워포인트에 들어갈 자세한 컨텐츠 내용들을 적기 위한 그런 레이아웃들, 공간들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형을 통해서 또다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배경 서식을 뭐 이번에 이제 다 만들어 놨으니까 화이트로 일단 바꿔주고요. 그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쪽에다가 도형을 놓고요. 얘는 뒤로 가주는 게 좋겠죠. 선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고요. 채우기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본 색상에서는 뭐 이런 색상을 사용을 했는데 민트색 비슷한 걸로요. 그래서 88179183 88179183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책에서도 제가 뭐 RGB 색상 컬러에 대한 정보들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도형 서식 채우기 옵션에서 다른 색 사용자 지정 탭에 RGB 값들 그 숫자들을 넣으시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표지 같은 경우엔 색상을 이제 배경 색상 또한 이 민트색 비슷하게 다 처리를 하고 팔의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기획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상세 컨텐츠를 적어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기존에 우리가 상단 레이블을 구성하고 제목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하단에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성을 따랐다면 표지 부분은 같은 컨셉을 유지하면서 조금 차별화둘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획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와이셔츠니까 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도형만 활용하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아이디어, 어떻게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타 도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디자인적으로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지고 차별화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을 어떻게 만들지? 저는 그때도 이제 기본 도형을 한번 쫙 보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에 수동 입력이라는 도형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의 모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렇게 한쪽 면이 사선의 형태로 올라가거나 내려가 있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얘를 좌우 반전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팔 부분처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색상을 배경 색상이나 레이블 색상하고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일부분만 가려주는 개념으로도 또다시 변화를 이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형은 단지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에 대한 부분들, 컨셉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뭐 레이아웃을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와이셔츠를 입었을 때 그것만, 그 부분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위에 옷과 아래 바지, 그것도 결국에는 영역이 나눠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도 내가 초기의 컨셉을 와이셔츠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플러스해서 레이아웃을 또 추가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컨셉을 유지하면서 바지나 벨트나 이런 형태로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만드는 방식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다 도형입니다. 직사각형. 네. 얘도 직사각형이고요. 네. 그래서 가랭이 부분을 나누는 건 그냥 삼각형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만듭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도, 이게 이제 책을 기준으로 해서는 챕터 2의 9강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하나의 디자인 시안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안들을 한 번에 나열했던 이유는 결국 이렇게 기본 도형들만 넣어주면 불가한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도형을 어떻게 놓고 어떻게 편집하고 크기를 줄이고 회전시키고 색상을 뭘로 칠하고 그림자를 지정하고 이런 세세한 시시콜콜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형태로 이런 디자인을 이런 컨셉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런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도형의 개념은 아니지만 이 두 번째 시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형이면 도형의 역할로만 하고, 어떤 것들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제공하는 그 순수한 기본적인 역할들만 하게끔 활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나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만 응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를 그런 개념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흰색의 직사각형 도형을 넣었던 이유는 줄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면 그냥 자의 형태를 만들어 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줄자든 자든 모든 자에는 그 눈금선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눈금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일일이 선을 하나씩 이렇게 삽입을 해줄 것이냐, 복사해서 넣어줄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복사하고 나서 예전에도 뭐 어떤 다른 디자인 시안을 만들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 쭉 하시고 위쪽 맞춤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일부분만 쭉 간격을 늘린 다음에 다시 전체 선택을 하고 맞춤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면 같은 뭐 눈금선 개념으로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표를 좀 활용했던 시안이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를 하나 삽입을 해주고요. 음영, 채우기 색상은 불필요하겠죠. 아무래도 표에 있는 그 각 칸의 테두리 선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눈금선을 표현할 거라 채우기 색상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테두리를 외곽선도 필요가 없어요. 안쪽으로만, 안쪽 테두리로만 지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죠. 물론 뭐 개인적인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아까 그냥 선을 하나 추가하고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만드는 것이 더 편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표를 뭐 단지 어떤 항목들에 맞춰서, 기준들에 맞춰서 정리하는, 각 칸에다가 정리하는 그 기능으로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응용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칸의 개수가 좀 너무 적다라고 할 때는 이쪽에 오른쪽에 삽입, 뭐 왼쪽에 삽입,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삽입해 주면 절반으로 또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네, 늘릴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동일하게 하나를 더 복사해서 저는 겹쳐줄 거예요. 이게 아까 채우기 색상이 지정이 됐었나 보네요. 네, 채우기는 필요 없고요. 얘도 채우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조금만 달리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의 높이가 어느 수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그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얘도 외곽선이 있나 본데요. 작업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테두리 없앰으로 다 해주시고 다시 안쪽으로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동일하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눈금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삽입을 또 추가로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 눈금선을. 뭐 필요에 따라서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칸의 개수를 다시 셀을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눈물방울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주고 색상을 뭐 다른 수에 있지만 다른 색상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회전을 시켜주면 이렇게 뭔가 각각의 눈금선에 맞게 그 값들, 데이터들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역할로서 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라인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기 위해서 선을 하나 추가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조금 더 독특한 그래프의 수치를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본 시안을 보시면서는 와, 뭐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은 도형이에요. 네. 근데 도형 자체가 뭐 넣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시안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본 도형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기획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시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를 만들다 보면 어떤 단계적으로 뭔가를 순서를 표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뭐 계단의 형태로 만들고 뭐 그런 방식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랄까요, 기본 도형을 가지고 전편집이나 이런 기능들을 조금만 더해서 변형을 시켜본다면 그 도형 자체로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안 같은 경우에도 화살표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물론 파워포인트 기본 도형에도 이런 형태의 화살표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기는 하고요. 근데 다른 도형들의 조합들을 통해서 원근감이 있고, 그리고 뒤쪽 부분은 또 뭔가 더 상승하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내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기획적인 부분들이 앞서야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형이 뭐 어떻게 변형된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보단 나는 기본적인 틀에서 우리가 항상 해오던 그런 표현 방식에서는 좀 벗어나서 뭔가를 디자인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얘를 만드는 방법은요, 핵심적으로는 요 평행 사변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을 해주고요. 기본적인 각도를 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높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두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완성 시안하고는 또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느 부분에 꼭지점 위치를 바꾸느냐,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제가 책에서는 위쪽 부분을 좀 조정을 하시라고 이제 적어드린 부분도 있는데, 영상이니까 조금 다르게 또 설명을 드리면, 전편집을 눌러주시고 아래쪽 부분만 조금 늘려주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내가 보는 시선을 기준으로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은 더 크고 뒤쪽에 있는 것들은 작으니까 그런 원근 표현을 바로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쪽을 같이 줄여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뒤쪽에 있고 또 위쪽으로 상승하는 듯한 그런 기본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다 전편집으로 변형시켜도 되시고요. 아니면 추가로 다시 평행사 변형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위쪽 부분을 만들어 주셔도 되시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얘도 동일하게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전편집을 눌러주시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폭이 좁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는 뭐 어떻게 상승하는 모양을 표현하고 싶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상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전편집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화살표 모양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삽입을 해주고요. 이 삼각형 모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위쪽에 이 노란색 포인트로 해서 그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꼭지점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눕혀져 있는 형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 거기 때문에 얘도 화살표의 꼭지점도 그 방향, 이 기준선을, 가상의 기준선을 생각하고 조금 눕혀주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본을 표현하게 된 거고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개념만 뭐 만드는 과정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같은 계열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 면과 이쪽 면의 색상의 차이를 조금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나머지 다이어그램의 성격으로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형으로 일단 배치를 하고요. 색상도 일단 아무거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콘을 넣어주고요. 그때는 아이콘을 흰색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잘 어울릴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넣는 거죠. 근데 그림자를 보통은 그냥 외곽선에만 이렇게 넣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방식일 텐데, 이 화살표의 형식들이 뭔가 점진적인 표현들, 위쪽으로 상승하는 표현들, 그리고 원근을 표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얘가 세워져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고 빛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쏘여진다라는 기획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그렇다면 원근감에 해당되는 그림자 효과를 넣는 것이 이 디자인 시안에서는 더 잘 어울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배치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이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원근을 표현한 거니까 당연히 앞쪽을 이 도형의 형식도 그래 했던 것처럼 뒤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치할 때도 뒤쪽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크기를 작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에도 끝만 작게, 이렇게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이콘이나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편의상 그렇게 설명드리지는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넣고 이러한 부분들, 텍스트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선에 보시면 꺾인 연결선이 있죠. 얘를 가지고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색상, 선색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변경을 해 주셔도 되고요. 네. 여기가 그냥 뭔가 나는 다른 포인트에다가 연결시키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원본에서 만든 것처럼 도형을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시고요. 얘하고 설명선을 연결시키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체들에 대한 설명선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디에 배치한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자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선택 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만드는 방식이 그러했다라는 것들을 전해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세 가지 시안에서 처음에도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전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형이 아니고요. 도형의 색상을 뭘로 칠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나 책이나 이런 동영상 강의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유일한 것이 방법이 아니라 결국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중요성이 여러분들께 좀 전달이 된다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들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느냐 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가장 기초적인 건 이 디자인 시안에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그냥 가까운 데서 지금 뭐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주변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그런 궁금증, 호기심을 가져보신다면 아주 재밌게 독특한 그런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